엑셈의 유기련입니다. 낯익은 고객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본사 사옥을 처음 짓고 나서 이렇게 처음 고객분들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남은 시간들이 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희 고 대표님께서 엑셈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와 여정들을 인문학적이고 좀 더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셨다고 하면 점점 더 기술적인 포인트로 접근해서 모니터링에 대한 혁신을 저희 엑셈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T 시장의 환경 변화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즉 레가시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런 환경에서 점점 클라우드 환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부터 퍼블릭 클라우드, 더 나아가서 금융권들은 백업 센터나 DR 센터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 이런 환경들로 점점 디지털 트랜스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디지털 클라우드화가 과연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이브리드 환경이 당분간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니터링에 대한 변화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IT 환경에 대한 영역에서 전문화된 포인트 솔루션들을 가지고 전문 영역별로 운영자라든지 개발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런 방향이 지속될 것인가?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IT 환경과 복잡해진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옵저버비리티라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해외에서는 그런 옵저버비리티가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가 옵저버비리티라는 용어를 갑자기 냈습니다. 과연 옵저버비리티라는 게 뭘까? 기존에 여러분들께서는 모니터링, 통합 운영 이런 관점으로 많이 운영해 보셨다고 하면 여기 레이더 환경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IT 환경, 인프라부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또 클라우드 환경 이런 다양한 환경을 레이더가 전체적으로 훑은 것처럼 모든 IT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찰하고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옵저버비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IT 환경에 대한 변화와 또 모니터링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저희 엑셈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T 운영 환경이 클라우드 환경까지 발전해서 더 하이브리드 환경까지 와 있고 다양한 영역의 모니터링 체계들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 엑셈은 여기에 2001년 엑셈 1.0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5.0 시대까지 왔다고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과 포인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영역별로 각양각색의 솔루션들을 그때 맞춰서 개발을 해서 런칭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제품이 IT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인 엑셈1 솔루션까지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IT 환경의 변화가 결국은 기존에 저희들도 모니터링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 솔루션들을 딜리버리 해왔던 환경이 이제는 점점 더 옵저비티를 지향하는 통합 모니터링 관점의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저희 엑셈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에 계신 기업들이 갖고 있는 IT 장애 상황들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2011년 11월쯤에 행정망에 대한 불통 사태로 대국민 서비스가 2, 3일, 3, 4일 동안 지연됐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죠. 또 금융권들에 대한 장애 상황들도 매년 27% 이상씩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대해서 국내 환경에 약 60억 이상이 매년 비용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과연 이런 것들이 기업 내 모니터링 환경에 대한 체계가 없어서 일어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잘 갖춰져 있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저희 IT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이런 시대로 오고
또 여기 계신 고객사분들도 그런 다양한 신기술들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IT 환경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환경이 계속 유입되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역들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장애가 발생한지도 정확하게 찾기도 어렵고 또 찾더라도 그걸 조치하는 데까지 한계가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국은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엑셈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예, 저는 그 해결책을 오늘 저희 엑셈 원 솔루션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엑셈 원 솔루션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IT 환경, 즉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연계형 풀스택을 지원하는 성능관리 오브젝티비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엑셈원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혁신들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제품에 대한 기획부터 설계, 개발 전 과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해서 진행해서 재정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프로세스의 혁신을 이뤘던 그런 제품이라고 자평을 하고 싶고요. 둘째는 20여 년 동안 저희들이 IT 성능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에 쌓여있는 많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그런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혁신을 이룬 제품이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제는 포인트 모니터링 시대에서는 벗어나였다. 다양한 데이터와 다양한 환경들을 통합적으로 관찰하고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옵저비티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옵젝트를 혁신을 이루는 그런 제품이 바로 엑셈원의 탄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엑셈원은 저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의 핵심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풀스택 커버리지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과 확장성 측면이고 세 번째는 연계성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옵저비티. 이 4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엑셈원은 고객사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의 환경, 그게 온프라미스 환경이든 클라우드 환경이든 또 쿠버네티스와 같은 파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던 이런 다양한 IT 인프라스트럭처 환경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관점도 수십 종의 어플리케이션 종류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오라클에 대한 상용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오픈소스라든지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DB 모니터링 영역, 또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로그들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로그 매니지먼트 관련된 기능들, 이런 IT의 기본적인 사상들을 풀스택을 다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컴포넌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과 확장성 측면입니다. 고객사에 이런 관제 솔루션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시스템에 대한 영향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영향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 엑셈은 그간 포인트 솔루션들을 개발했던 그런 리인벤트와 리퍼포먼스를 최대한 정립을 해서 에이전트에 대한 안정성을 그 어떤 벤더보다도 자신 있게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저희 엑셈원 같은 솔루션은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로그에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포인트 솔루션이 가지고 있던 그런 RDB 같은 성격으로는 커버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데이터 앞단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영역부터 시작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사후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스토리지 영역, 또 사용자들의 비주얼레이션까지 연결하는 프로토콜을 새로운 API 서비스로 분리 모듈들을 구성해서 고객사의 규모에 따라서 좀 더 수평적으로 확장해서 유연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플렉시블하고 로버스트한 아키텍처를 견고하게 가졌다는 게 저희의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연결성 측면입니다. 저희 엑셈원은 다양한 영역을 커버리지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데이터베이스 문제인지 서버 문제인지 또는 로그의 문제인지 이런 다양한 영역들의 모니터링을 쉽게 연관 분석을 할 수 있고 원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대한 연결성도 굉장히 강화를 많이 시켰고 또 어쩔 수 없이 기존 레가시 시스템의 인터맥스 E2E를 쓸 수밖에 없다. 또 DMA 방식의 오라클 모니터링 엑스게이지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고객사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고객사들을 위해서라도 어플리케이션은 트랜잭션 레벨의 상세한 연동,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세션이나 SQL 아이디 기준의 상세한 연동을 통해서 유연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엑세먼 솔루션은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이지만 이런 인터맥스의 주요한 성능 지표들, 맥스게이지의 주요한 성능 지표들을 모아서 통합 대시보드를 구성함으로써 통합 관제적인 성격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준비를 했던, 연결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준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브저비터리의 관점입니다. 오브저비터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매트릭, 좀 더 뎁스 있게 분석을 하기 위한 트레이스, 또 통합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로그,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고, 또 그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AI 기능이 애드온되면은 좀 더 장애를 빨리 탐지하고 선제적인 대응, 또 조치 가이드까지 제시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오브저비터리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엑세몬에 최대한 녹여내기 위해서 먼저 통합적인 가시성 부분들, 통합 대시보드나 오버뷰, 다양한 토폴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시성을 충분히 준비를 했고, 이런 뷰들을 통해서 장애를 일시에 쉽게 판단하고 장애에 대한 의사결정을 최대한 빨리 해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브저비터리에 강화시켰습니다. 이걸 제가 말로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브저비터리 관련된 부분들은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나리오 2개 중에 첫 번째는 지금 여기 계신 고객사, 특히 저희 인터맥스와 맥스기를 사용하는 고객사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애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업무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그걸 분석해 보니 SQL 쿼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SQL 쿼리를 보니까 뭔가 DB에 락이 걸린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조치하지?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해야 된다면 DB 세션 키를 해서 락을 해제시켜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건 인터맥스나 맥스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해 준 기능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엑세몬에서는 어느 정도 빠르게 쉽고 화면에 대한 유연성, 연계성을 통해서 쉽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벨이고 하단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니터링 영역입니다.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하를 좀 더 강화시켜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체 구간들을 좀 확인하고, 그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연 알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티브 세션이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죠. 이 원인이 뭐지? 그래서 현재 정체가 되고 있는 트랜잭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레이스 추적을 통해서 트레이스 분석을 해보니 실제로 이 어플리케이션은 응답 시간이 30초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그 대부분 시간이 쿼리에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쿼리가 해당된 DB에서 왜 느릴까? 바로 DB 해당되는 세션에 대한 연계 분석을 통해서 DB 모니터링 화면으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들어와 보니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이 락 세션들입니다. 락이 엄청나게 걸려 있고 관련된 액티브 세션들이 많이 걸려 있다는 걸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 리스트 정보들로 확인할 수 있고, 락 정보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조치하지? 결론은 락 홀더 세션을 빨리 킬하자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쿼리를 확인하고 락 세션을 킬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락 세션을 킬을 시키게 되면 그동안에 걸려 있었던 락 웨이팅 세션들이 일시에 쭉 해결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바로 직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락 세션이 해결돼서 몰려 있었던 트랜잭션이 다 해결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락 세션이 걸려 있었던 것들이 해결되면 왓스의 X뷰를 가보면 바로 일률적으로 락이 해제돼서 응답 시간이 종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DB도 스테이블한 상태로 돌아온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엑세몬에서는 굉장히 쉽고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부분들고, 인터맥스와 맥스기를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용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번 첫 번째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옵저비터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특히 MSA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 환경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증권사에서도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됩니다. 이처럼 MSA 환경에서
특정 왓스 인스턴스, 특정 파드 컨테이너가 문제가 심각했을 때는 유입량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제어하는 유입량 제어 기능으로 저희들도 MSA 환경에서 서킷 브레이커라는 기능들을 저희 차별화 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고 기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제어를 해볼 거고, 두 번째는 특히 쿠버네스나 이런 K8s 환경으로 구성된 환경에서는 특정 파드 컨테이너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되는 파드 컨테이너를 빨리 킬시켜서 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보장한다는 가정이겠죠. 특히 K8에서는 이렇게 특정 파드 컨테이너를 킬시켜도 K8S의 정책에 따라서 동일한 파드 컨테이너가 새롭게 생성돼서 서비스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보자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모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현황을 보시는 거고, 우측은 MSA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의 호출 관계를 연결해놓은 서비스 맵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특정 서비스의 부하가 가중돼서 응답 시간이 지연되고 액티브 트랜잭션이 많이 몰리는 상황들을 보실 수 있고, 서비스 맵에 보니 특정 서비스로 흘러가는 트랜잭션들이 병목들이 많이 발생하는 현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단에 있는 특정 파드 컨테이너에 대해서 서킷 브레이커를 작동시켜서 더 이상 서비스 유입을 막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트랜잭션들은 점점 현재 들어와 있는 트랜잭션들만 수행하면서 점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빠지면 실제 서비스 메들도 더 이상 서비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연결선이 다 종료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화되면 이제 다시 서킷 브레이커를 해제해서 다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서킷 브레이커를 오프시키면 해당되는 트랜잭션이 실제적으로 다시 유입이 돼서 정상적으로 트랜잭션이 유입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하나의 MSA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여러 개의 서비스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쭉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 알람이 발생을 합니다. 그 알람이 데이터베이스에 부하가 발생하는 알람이고, 결국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부하가 발생하니 특정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DB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알람이 떴고, 그에 더불어 이 파드 컨테이너에서 문제가 있다는 알람이 뜹니다. 다 파드 컨테이너 되어 있기 때문에 DB를 킬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서비스에 너무 부하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파드에 대해서 킬을 시키자라는 의사결정을 하고 해당되는 파드를 직접 킬을 시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특히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특정 파드 컨테이너를 킬시켜버리면 동일한 파드 컨테이너가 그대로 다시 디플로이 돼서 새롭게 생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파드 컨테이너가 킬됐고 새로운 파드 컨테이너가 동일한 게 다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저희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파드가 이렇게 정상화되면 이 파드 컨테이너에 새로운 트랜잭션이 유입돼서 동일한 서비스가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정상화되어 있고 이 기존의 파드 킬 시켰던 컨테이너는 기존에 몰려 있었던 트랜잭션만 다 클로즈가 되면 이 파드 컨테이너로 지금처럼 디세이블 상태로 빠지고 서비스 연결 맵도 다 빠지고 로드가 다운됐다는 알람만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 엑세몬에서는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바로바로 관제가 가능하고 조치도 가능한 그런 포인트가 오브젝티비티를 좀 더 강화시켰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 AI 기술들을 내재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수작업으로 액션을 취했던 것들을 자동화, 즉 오토메이션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옵저비티가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엑세몬 솔루션을 도입하면 기존의 SMS, APM E2E, DB 모니터링 이런 다양한 서너 개 이상의 솔루션들로 운영했던 환경을 하나의 올인원 통합 솔루션으로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또 앞서 보셨다시피 장애가 발생할 때 그 장애 원인이 뭔지, 장애 조치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엄청나게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포인트로 인해서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고, 또 포인트 솔루션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도 훨씬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엑세몬은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저희 엑세몬의 원 플랫폼 안에는 앞으로 뒷장에서 설명드릴 그런 AI 기술들을 내재화시켜서 엑세몬 원 플랫폼에 XAI가 가능한 그런 통합형 진정한 오브젝트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엑세몬은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가지고 쭉 진행해 왔습니다. 올 4월 달에 엑셀면 2.0이 런칭이 됐고 다음 달 10월 달이면 그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그런 파워풀한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2, 3월 정도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AI 기술들, 챗봇 기술들이 내재된 진정한 XAI가 가능한 옵저비티 솔루션으로 더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솔루션들이 최종적으로 융합이 되면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사스 솔루션까지 런칭을 해서 국내 환경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까지 왕성하게 사업을 벌일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목표는 저희 엑세몬이 매직 쿼드런트에 등재시키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엑셈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더 향상된 모습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